예, 안녕하세요. 마음건강길 함용준입니다. 오늘은 북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침시를 본 사람이 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요즘 이 김정은을 위시해서 김여정이 많이 지금 설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하고 우리가 그들한테 만만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제가 김정일 취재를 했던 2001년 1월은 그때는 지금하고 정반대였습니다. 북한이 힘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내주는 손을 덥석 잡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한 방문을 통해서 물꼬를 틔웠죠. 그 전까지 이 김정일 체제는 완전히 은둔의 왕국같이 있고 있다가 그 후에 좀 힘을 좀 얻어서 2001년 1월에 중국을 열차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거는 극비로 방문하다가 1월 16일인가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 저는 그때 홍콩에 있다가 부랴부랴 취재를 하러 중국 샹하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1월 제가 17일 날 샹하이에 가니까, 근데 우리 뭐 총영사관 또 미국의 CNN도 그렇고 도대체 김정일의 동선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거기 영분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뭐 그러지 못했고, 그러다가 그날 저녁 늦게 김정일이 그 상하이 신시가지인 푸둥 서쪽 황푸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국제 컨벤션 센터 내 둥팡 빈장 호텔, 1998년도에 빌 클린턴이 머물렀던 호텔인데, 그때는 그 호텔 몇 개 없었어요. 그냥 덩그러니 그렇게 있었고 그냥 보통 호텔인데, 그래도 그때는 중국이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니까 그게 그래도 최고급 호텔로 돼 있었고 거기 머문다는 소리가 이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현장으로 갔죠. 현장으로 가니까 이미 그 부지런한 일본 기자 친구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해외 취재할 때 보면은 그 일본 기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취재다 싶으면 막 사람들을 대거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실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러니까 딱 현장을 지켜라 하면은 우린 뻗치기라고 하는데, 그냥 현장에 뭐 그냥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혼자 가서 이거저거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막 여기 갔다 저기로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는 일본 기자들하고 친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친구들 통해 가지고 제가 없었을 때의 상황도 할 수 있고, 다행히 그 안면에 있는 그 아사히 신문 홍콩 특파원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대신 제가 없었을 때 서로 정보 교환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는 그 호텔 둥방 빈장 호텔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뭐 국빈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삼엄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니까 30대 건장한 체격의 그 청소부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손짓해서 좀 나와달라고. 이 친구가 또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우리 이제 저기 연변교포 그 통역 이제 통역을 하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한국 기자인데 좀 안에 있는 사정 좀 얘기하면 내가 사례 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끄덕끄덕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뭐 북한 수행원들이 한 100명 정도 왔고, 여기가 총 14층까지인데 그 중에서 뭐 4계층을 쓰고,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은 그 10층, 거기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총동방이고, 가격은 그때 당시로서는 3,000달러고, 뭐 나머지 방들은 자기네들 중국의 국가안전부, 우리 같으면 이제 국정원 같은 거죠. 그런 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여자들을 선호한다는 거를 말을 듣고, 이 호텔 소유주인 진장그룹 회장이 직접 명령해서 20세 이하 8명의
늘씬한 아가씨들을 엄선해서 3교대로 시중들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 위원장은 중국 음식, 미국 스테이크 등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근데 진짜 술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술은 그 마오타이주 독주도 먹고, 와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블란서 와인 좋아하고, 또 1995년산 스페인 포도주를 좋아하더라. 그리고 아무래도 술 많이 하면 조갈증 나잖아요. 이 친구가 그걸 어떻게 다 본 친구예요. 이게 나중에 알지만 이거 공화원입니다. 파란색 병에 든 걸 먹는다고 그래서 그 페리에라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스타벅스 가면은 먹는 페리에 그 탄산수 있죠. 그때는 그게 좀 귀한 거였습니다. 맞다고 말이지. 피자 들어가는 거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경비는 다 중국 측에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 위원장을 위한 전속 요리사, 뭐 여성 접대원들, 리무진 승용차, 고급 와인, 물품 일체는 이 호텔 주인 진장그룹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투숙비나 기타 경비는 중앙정부와 상하이시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 야, 이거 국빈 방문님은 이런 식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여기서 완전히 그냥 공짜로 가서 공짜 여행 즐기는 거죠. 김정일 일행은 이틀 동안 이 샹하이 쪽이 뭐 IT다 뭐 이런 게 있고 증권회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저기 쭉 둘러보고서 그 다음날 저녁에 보도진을 따돌리고 샹하이 그 역에서 이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탑니다. 기차를 타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8일날 아침 취재하고 19일날 이 사람 가고 20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바로 호텔로 갔죠. 경비는 상업회 때 경비는 물론 풀려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스크한테 가서 점잖게 말했어요. 홍콩에서 온 한국 사업가인데 귀빈 접대를 위해서 여기 프레지던셜 스위트룸 좀 급하게 예약해야 될 것 같다. 좀 방을 직접 봤으면 한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뭐 그 귀빈이 갔기 때문에 청소 중이고 이게 뭐 잠깐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순순히 저를 갖다가 그 10층 김정일이 머물던 방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거실에는 이제 청소부들이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었고, 아마 그 전에 뭐 정보 요원들이니 이런 친구들이 거기서 뭐 이런 거 다 채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수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일국의 또 지도자니까 그쪽도. 그래서 제가 침실을 딱 들어갔는데 되게 황당한 풍경이에요. 뭐 이불 하여간 제멋대로 구겨진 채 침대 한쪽에 놓여 있었고 시트도 그랬고, 물론 청소부가 하려고 가지런히 있던 걸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도 보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모든 게 난삽했습니다. 가지런히 놓였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마치 무슨 젊은이들이 한바탕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간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때 제가 놀란 거는 거기가 스위트룸이 큰데 그 스위트룸 모서리를 쭉 술병들을 갖다가 이제 진열을 해놨죠. 이제 이쪽 저쪽에 술 먹고 버린 거 이런 것들을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진짜 수십 병의 술들이 무슨 전리품 같이 넣어있는데 참 제가 놀랐습니다. 헤네시 엑소, 그 김정일이 좋아했다는 데 있고, 뭐 이름 모르는 하여간 프랑스산 뭐 그 고급 와인들이에요. 보니까 무슨 그랑꾸르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청소부가 얘기한 대로 스페인산 와인도 있고, 또 페리에 빈병들이 질비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녁 되고 이럴 때마다 그 수행원들이고 뭐 이런 친구도 불러서 거기서 술파티 한 거죠. 공짜 술파티 한 거죠.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 가지고서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 딱 그때 디지털 카메라 제가 한두 장 찍었어요. 순간 안내원들이 딱 제지를 하고 있고, 이걸 갖다가 다 보는 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CCTV를 갖고서 벌써 공안. 저도 그때, 아차, 내가 이게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서, 뭐 얼버무리고서 전 그냥, 막 보니까 CCTV 이 워키토키 쪽에서 그 사람 누구냐 막 질문하고 이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저는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그 10층 비상 계단을 통해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마 김정일 침실, 북한 최고 지도자 침실 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왠지 입맛이 쓰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젊었을 때 시절이거나 이랬으면 그거 그냥 특종같이 막 내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여러분 2000년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이제 김정일 만나고 와서 아주 해빙 무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그냥 되게 아주 들뜬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금방 통일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가 좀 그런 냄비그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김정일은 통큰 지도자고 그렇게 쉽게 달아오는 경향 그렇게 여론에 쏠리는 판국에 사실은 기자들도 계속 다른 쪽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늘 그런 기사를 쓰기도 썼지만 아니다. 이건 조심해야 된다. 저는 뭐 인도도 가보고 인도의 반공포로도 만나고 그 시절에 다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땐 또 이거 또 써가지고 하면은 이것도 무슨 뭐 구구다 뭐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보내지는 않고 그냥 회사에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무드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 하는데 돌이켜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환상을 가질 이유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걸 느꼈죠. 저는 이건 무슨 책을 통해서나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북한 사람들을 밖에서도 경험을 했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회사를 가보면은 이렇게 다 보면 이 회사를 알 수 있고 하듯이 나라에 대해서 왜 모릅니까? 같은 동족이고. 근데 그때 그 환상 그것은 바로 그날 제가 목격했던 그 흐트러진 침대에 수십 병의 술들이 막 있고 그 공짜 술 먹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북한의 모습 아니냐? 진짜 북한 인민을 구제하고 중국식 개헌 개방을 하라고 왔다면 그렇게 매일 새벽까지 거기서 공짜 술에 취해가지고 안주 먹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돌아가더라도 비서라도 좀 그 침실이라도 좀 제대로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이게 다 그냥 겉으로 기만이고 서로 뒤에서 사기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냐. 그저 그 사람 앞에서 면정복배나 할 따름이지.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